이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 제가 사진을 한번 얼핏 볼까요? 이 가운데 동그라미 쳐 있는 차가 뭐 해외 차량이라고 외제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앞뒤를 보면은 경찰이 가로막고 있죠. 저 차량의 정체를 두고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유 교수님, 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셨다시피 차가 한 대가 중간에 있으면요. 앞뒤로 경찰차 4대와 일반차 3대가 막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도 예. 가도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은 거죠, 앞뒤로. 네,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 차가 왜 막 저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둘러쌌는지는 뭐 아직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런데 보통 저러면 이제 체념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그렇죠. 경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차 체념하지 않고 앞뒤로 빠져나가려고 앞에 차를 부딪히고 뒤에 경찰차도 부딪히고 이러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 상황 되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뭐 경찰에 뭐 조사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냐 정체를 두고서 조금 시끄러웠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차 4대가 막아서고 있고 경찰이 와가지고 수차례 내리라고 했으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체념하고 나와서 이 순순히 응할 텐데요. 예. 그렇지 않은 모습에 사실은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운전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경찰의 이 대응에도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또 이 뒷배가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의 운전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영상만 보면 사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게 또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막은 것 자체도 어떠한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자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보도가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도 기사와 기준 중에 하나가 피해 여부거든요. 피해가 크면은 이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 상황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커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일단은 운전자는 중년의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건의 발생일이 저번 달에 29일인데 아무 뭐 기사도 안 나오고 조치가 취해졌다는 뭐 얘기도 없으니까 4월 15일쯤에 어떤 분께서 사진을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유력자의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다 둘러싸였는데도 어떻게 기자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추정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기사화되지 않고 뭐 정치인의 유력자 이런 추정이 나오다 보니까 급기야 갑자기 이재명 대표 선대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SNS와 한 게시판에 이 운전자의 아들이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즉각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선대위 측에서는 이 유포자 6명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사실 당선되지 않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했을 때 성립하는 죄거든요. 예. 사실상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직접 입장을 내면서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으로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봉서에서도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 운전자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예, 도봉서 경찰서 관계자가 말하기는 이 중년 여성은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여성이요? 예, 맞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서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 여성이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타고 도망치던 도중에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이 자신의 배우자를 잡아달라고 했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차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상황이 대강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이라면 박주희 변호사님, 이거 아까 이재명 캠프에서 말했던 후보자 비방죄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고 후보자를 비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성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상 범죄 같은 경우는요, 후보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이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엄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글을 유포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영상을 한번 저희가 재생을 해보면 또 하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경찰이 있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조금 논란인데 박사님, 좀 더 강경하게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차가 앞뒤로 이제 차량들을 훼손을 하고 경찰차까지 저렇게 강력하게 뭐 나오라고 이제 나오십시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차까지 저렇게 훼손을 하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뭐 이럴 때는 경찰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그 일반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듯이 자리를 피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경찰도 치일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리창을 좀 강력하게 깬다던가 예. 심한 경우에는 뭐 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경찰의 입장에서 자칫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폭력적 공격과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제3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물리력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봉이라든지 예. 아니면 권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이 대상자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려고도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경찰관이나 이 제3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봉이라든지 아니면 권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행사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님, 저 운전자, 저 여성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2분의 1 더 가중이 되게 되어 있고요. 혹여 저렇게 차량을 움직이는 와중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이 다쳐서 상해라도 입게 되면 이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